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외부성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효율성과 사회후생 함수를 살펴봐서요, 우리가 공평성과 효율성 같이 살펴봤는데, 시장이 사실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효율성의 상실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공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살펴볼 때요. 먼저 시장 실패 요인들을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외부성, 공공재, 비대칭 정보 이런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외부성이라는 게 뭐예요? 외부성이라는 게 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렇죠. 시장 테두리 밖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테두리 밖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장 테두리 밖에서 어떤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은 어떤 편익이나 혜택을 제공했는데 그 대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대가를 주고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바로 외부성입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했을 때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과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대가를 이렇게 주고받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외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외부성은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산 측면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 측면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해로운 외부성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외부성 중에서 어떻게 주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 이게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 외부성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산에서 발생했으니까 사회적인 한계 비용과 사적인 한계 비용이 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괴리가 될 때 어떤 게 큰 거예요? 그렇지, 프라이빗보다 소셜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딱 봤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기본 강의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본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는 없어서요. 자, 둘 중에 다르게 되는데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건데 이권이 아니다. 그럼 오케이, 아니야. 그러면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그렇지. 우리가 사적인 측면보다 외부 비용이 발생하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이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성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에 대해서 과다 생산됩니까? 과소 생산됩니까? 그렇죠. 이제 나쁜 거는요, 과다 생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다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걸 중심으로 보시죠. 그럼 이거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 해법은? 해결책은? 그렇죠.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이 정부가 개입할 때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통제해서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인 통제 방법이 있어요. 간접적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텍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오염 허가서, 요거요. 오염 허가서 요거를 배출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고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다라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코즈 정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즈라는 학자는 이제 외부성이 이제 서로 상호 간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요. 그리고 또 외부성이 주인이 없어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물이라든가 공기 중에 오염, 이게 주인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거라서 소유권을 확정해 주게 되면은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기출 변형 문제인데요. 난이도는 중으로 했어요. 박스를 가지고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박스형 문제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별로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으로 해놨고요. 한번 문제 좀 풀어보세요.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두 고르면 어떻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죠. 어떻게 답 찾으셨습니까? 네, 기역, 디귿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이게요. 외부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이게 시장 실패 요인 아니겠습니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이게 바로 시장이 실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는 표현이네요. 맞죠? 다음 디귿 볼게요. 자, 부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비한 텍스를 한다. 맞습니다. 피구라는 학자가 이 후생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거기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이렇게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로운 외부 효과 있죠. 긍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달리 긍정적 외부성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래서는 N은 이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맞고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오염 생각하시면 돼. 환경오염이요. 환경오염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은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사회적인 비용은 사적인 비용보다 작다가 아니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요? 이 환경오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전체적인 우리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러면 자동차 생산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비용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비용도 고려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 생산하는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보다 소셜 마지널 코스트가 더 크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리얼 볼까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이런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요, 시장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생산량보다 여러분, 이런 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좋은 거야. 기부하세요. 이게 이런 거에 긍정적인 거는 이런 외부 효과로 이거는 편익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비용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비용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바로 이게 이론 외부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마스크 쓰세요, 기부하세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과소 생산된다고요. 과소 생산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뭔가 촉진하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많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답을 찾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기역, 디귿 그게 맞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다음에 372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냥 개념 묻는 거라서 난이도 중으로 해놨는데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아셨죠? 한번 볼게요.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개선하는 방법,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쭉 찾았습니까? 답 어떤 거죠? 예, 거기 보시면 요거예요. 여기 보세요. 외부 효과에 관련된 당사자가 많고요.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 그리고 거래 비용이 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상? 아니요, 이거는 로널드 코즈가 얘기하는 코즈 정리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코즈 정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협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자발적 협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발적 협상을 유도하려면 당사자가 적고 그래야 협상과 관련된 비용이 적고 거래 비용이 적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자발적인 협상, 요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요렇게 되어야 돼요. 4번이 틀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것들이 이제 다 섞여 있어가지고, 예, 난이도는 중으로 해놨어요. 자, 1번. 정부가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조금이야. 민간에 어떠한 교육기관에 기부금을 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외부 효과로 인한 그런 것 중에서 해결책이 이게 양의 외부 효과죠. 여기 밑에 보시면 양의 외부 효과, 사회의 이로움을 제공하는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 기부금 이것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의 외부 효과를 초래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제공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자들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 특허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이것도 외부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경우와 같이 외부 효과를 주고받는 두 기업이 합병. 맞아요. 합병을 통해 가지고 두 기업이 하나로 합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외부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5번. 정부가 오염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서 팔고, 맞아요. 오염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경매를 통해서 팔고요. 그리고 오염 배출 기업들 사이에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한번 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괜찮은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건 난이도가 좀 어려운 걸 해놨는데 이제 사례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흡연자인 희준과 비흡연자인 정진이 이인용 기숙사, 이 끝에 보시면 코즈 정리와 관련된 거예요. 코즈 정리는 뭐라고요?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 당사자들은 이제 그 흡연자인 희준과 흡연을 안 하는 정진이 있는 거예요. 같이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희준이 방에서 흡연하는 행위로부터 얻게 되는 순편익의 가치는 3만 원이래요. 3만 원. 흡연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도를 우리가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이고요. 정진은 담배 연기가 없는 방을 사용하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얻게 되는 순편익의 가치는 깨끗한 공기에서 얻게 되는 가치가 5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방에서 흡연 여부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에 따른 거래 비용은 없다. 예, 거래 비용이 있으면 우리가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코즈 정리를 이용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건데 답을 따져보면 1번이 돼요. 한번 볼까요? 법적으로 희준에게 흡연할 권리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한번 볼게요. 흡연할 권리가 있는 경우. 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방에 이렇게 희준과 정진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희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담배를 펴요. 뽀꼼뽀꼼 담배를 펴. 정진은 담배를 안 핀다고요. 그래서 희준은 담배 피면서 만족을 하고 정진은 이렇게 해서 짜증나 이렇게 쾌적하지 않아 이렇게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자, 희준은 담배를 피면서 얻게 되는 만족이 3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정진은 담배 없는 방에서 얻는 만족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흡연방이요. 흡연방. 자, 그러니까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합시다. 그럼 얘가 희준이야, 희준. 자, 희준이 누리게 되는 만족은 얼마요? 플러스 3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정준은 어떻게 돼요? 정준이야, 정진이네요. 정진은 담배 있는 방 때문에 불쾌감을 느껴요. 얼마나 됩니까 하면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진이 희준한테 얘 담배 좀 꺼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준이 뭐라 그럴까? 웃기시네, 싫어 이렇게 하죠. 내 맘이야 이렇게. 왜냐면 여기는 흡연방이기 때문에 흡연을 해도 상관없어.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그러면 돈 줄게 이렇게요. 돈 줄게. 여러분 돈 줄게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제 희준이 얘기하는 거죠. 얼마 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4만 원 준다 할게요. 4만 원을 준다 할게요. 4만 원을 제공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희준은 어떻게 됩니까? 담배를 안 펴요. 왜요? 아니, 담배 펴서 얻는 만족이 3만 원이야. 근데 내가 담배 끊으면 3만 원을 포기하는 건데 대신 얼마요? 4만 원을 받잖아. 4만 원을 제시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준은 오케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희준이 여기 정진이 제시하는 거죠. 정진은 4만 원을 제시하면 희준은 accept 해가지고요. 이를 수락합니다. 수락하고 자, 그럼 희준은 얼마만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까? 예, 그쵸. 3만 원 날렸지만 만 원 더 추가되니까 희준은 플러스 1만 원의 혜택을 보고 정진은 담배가 있는 그런 방에 있어가지고 지금 막 그냥 불쾌해 하는 불쾌함의 정도가 5만 원인데 만 원 주고 해결하니까 플러스 1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이렇게 혜택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요 좀 이렇게 바꿔서 흡연방이 아니라 A상쪽 금연방이라고 할게요. 금연방이야. 금연방. 그러면 희준은 어떻게 됩니까? 담배 꺼! 이렇게 되는 거죠. 담배를 못 펴요. 담배를 못 펴.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려요. 상황이. 우리 희준이 울고 있어요. 담배 피고 싶은데 안 돼요. 담배 이렇게 물고만 있고요. 필 수는 없는 거야. 희준은요 그냥 미소를 짓고 있어요. 여기는 금연방 이렇게요. 그럼 이제 희준이 얘기하는 거지. 저기 정진아 왜? 나 담배 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요. 안 돼! 그러면 돈 줄게. 얼마까지 얘는 줄 수 있어요? 얘는 담배 펴서 얻게 되는 만족이 3만 원이니까 희준은 3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그래서 희준은 최대 3만 원까지 돈을 줄 수 있는데 돈을 제시할 수 있으나 네. 3만 원까지 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정진은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왜냐면 그 3만 원 받으면 5만 원만큼 포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금연방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흡연할 권리가 있는 경우 희준이 흡연을 하게 되는 결과가 아니요, 흡연 못하게 되는 거죠. 돈을 제시해서 둘 다 흡연 안 하게 돼요. 자, 법적으로 담배 없는 방, 이 금연방이야, 금연방. 희준이 방에서 흡연하지 않는, 우리 앞에 봤잖아. 여기 보시면 흡연방일 때도 이제 여기 보시면 금연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금연방에서는 A상 쪽 그냥 금연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니까 금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흡연하지 않는 것이다. 금연하는 것이다. 오케이. 다음 4번. 희준이 정진에게 보상을 하고 방에서 흡연을 하는 거래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렇지. 흡연하는 거래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5번. 정진이 희준에게 4만 원을 보상하고 희준이 방에서 흡연하지 않는 거래가 그렇죠. 4만 원 우리가 제시하게 되면은 A상조 이게 흡연방이라 할지라도 금연하는 쪽으로 선택지가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보시면서 쫙 정리를 하시면서 내용을 쫙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은 뭐 쉽게 되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뭐야 내용 자체가 막 암기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문제는 풀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 난이도 그래서 상으로 해놨는데 잘 내용 스토리를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이러한 케이스를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죠. 자, 다음에 경제학자 피고는 뭐 요거는 뭐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했는데 피고세에 관련된 거예요. 피고는 자, 공해를 발생시키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피고세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물건을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있어. PMC가 이렇게 있고요. 생산하는 과정에서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해 SMD 이게 발생합니다. 소셜 마지널 데미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PMC에다가 SMD를 더한 걸 SM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기본적인 건데 이거 잘 체크해 주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결과는 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답 보고 한번 볼게요. 재화의 사회적 한계 비용과 수요가 일치하도록 여기 보시면 재화의 사회적이야. 사회적 한계 비용. 이거 이렇게 말을 쓰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SMC라고 정리하세요. 재화에 대한 사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소셜 나와 있는 마지널 코스트예요. 이렇게. 얘랑 뭐가 같다? 수요 곡선이 일치하는 거야. 수요가 일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 수요 곡선과 관련된 거 요게 바로 사실은 요 맥락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수요 곡선은 편익과 관련된 곡선이잖아. SMB, Social Marginal Benefit, Private Marginal Benefit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SMB와 SMC가 같아질 때가 바로 최적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은 PMB와 PMC가 같은 거예요. 이 D가 B와 PMC가 같은 거니까 여기가 P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최종 수준은 이게 이제 사적인 거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종 수준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보다 여기 S점에 나타낸 거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지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화의 사회적 한계 비용과 수요가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생산하게 하고요. 여기 QS만큼 생산하게 하고 세금을 때려야 되는 거잖아. 얼마만큼을 부과합니까? 라고 하면요.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그 생산량이 뭐예요?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이게 바로 최적 생산량이야. 최적 생산량에 해당하는 사회적 한계 비용과 사적 한계 비용의 차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올려다 보는 거야. 여기 보세요. 올려다 보면 여기 차이 있죠. QS에서 여기 SMC와 PMC 요 차이 있잖아요. 요 차이 요만큼. 요게 바로 우리는 피구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차이가 요거랑 사실 차이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텍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 4번을 잘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혼란스럽게 지문을 길게 만드는 거니까 4번에 포인트 두시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거야. 378번 문제인데요. 이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막 진짜 막 처음 보는 응용 문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늘 있었던 문제를요.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내는 거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머릿속에 암기해 두세요. 자, X제를 생산해서 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X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사적 한계 비용이에요. 그 PMC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X제 생산으로 인해서 사적인 한계 비용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 피해액이 발생하는데 그걸 SMD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셜 마지널 데미지가 발생해요. 이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구세, 종량세를 얼마나 부과해야 되니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그릴 때 우리가 그 해설해 보시면 제가 좀 정확하게 좀 그림을 그리려고 그랬거든요. 거기 보시면 378번 문제 해설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할 건 아니고 대략적인 형태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저기 보시면 Q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PMC라고 할게요. PMC. 자, PMC는 어떻게 됩니까? PMC는 요거. Q 플러스 30이죠. Q 플러스 30 이렇게 돼 있고요. SMD EQ 플러스 10이잖아. 이렇게. 저기 절편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이, 어떤 곡선과 어떤 곡선이 만났을 때가 최저인가 그걸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SM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MD는 여기요. EQ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SM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SMC는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 3Q 플러스 요거 두 개 더하면 4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요곡선이 이거잖아. 수요곡선이 이렇게 돼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까요? P는 80 마이너스 Q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수요곡선과 SMC가 같아지는 점이 최적이잖아. 얘가 최적점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최적점이다라는 거. 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P, 여기 80-Q, SMC가 같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적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값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P구세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선 최적 생산량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요거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 같게 놓고 푸세요. Q가 1, 2 넘어가. 그럼 4Q 되죠? 40이 전리 넘어가. 그러면 요거 80-40은 얘가 넘어가니까 3Q 플러스 Q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4Q는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Q는 얼마야?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 값이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P구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 크기라니까요. 여기 생산점에서 이만큼의 크기가 P구세예요. 왜냐면 세금을 때리면 이게 PMC에다가 여기 종량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점점점 직선으로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PMC에다가 더하기 T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이 T가 요거랑 같은 크기야. 요 크기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부과해야 되는 종량세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크기를 보셔야 돼. 이 크기는 생산량 이거 11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0 플러스 10 되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3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 잘 한번 체크해 주세요. 만약에 한번 응용으로 하게 되면 이게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켰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이만큼이거든. 이게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외부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데드 웨이트 로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게 되면 이게 과다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제거하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이만큼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를 힘들어 해가지고 난이도 상을 넣는데 계산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는 쉬운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자, 오염배출권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 난이도 중으로 해놨습니다. 오염배출권 시장과 관련한 것은 오염허가서가 되는 거예요. 오염물질을 사회적 최적 수준에 맞춰서 발급한 다음에 그거를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오염배출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보면 여기 뭘까요? 오염물질에 대한 시장 수요를 정부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구세가 더 효율적이다. 아니요. 오염물질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피구세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앞에 계산 문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알고 있을 때 이 최적 수준에서 거기에 대응되는 생산량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피구세를 적용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오염허가서를 발급해가지고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저절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해요. 근데 나머지 지문이 쉬워. 정부가 시장을 통해서 이것도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오염물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오염 배출권을 발급한 다음에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시장 메커니즘이고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맞아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결정하게 한 다음에
가격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렇죠?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공장의 설비를 아주 최신식 건물로 해가지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염 배출권, 오염 허가서를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장의 가격의 원리에 입각해서 가격이 책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외부성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외부성은 시장 실패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성의 개념, 그리고 유형 중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환경오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 그걸 가장 많이 물어보지만 요즘 난이도 올라갈 때는 이제 이론 외부성도 많이 물어봐요. 그럴 땐 보조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나눠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정부가 개입하는데 세금을 때리거나 오염 허가서를 발급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부 개입할 필요 없어 하는 게 바로 코즈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즈 정리, 정부의 개입 필요 없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거래 비용이 작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소유권을 근데 명확하게 확정시켜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하나인 공공재 파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